아모레 퍼시픽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최근 3개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가장 1월이죠. 1월. 최근에 그렇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횡보하던 주가가 거래량도 좀 늘면서 탄력성 있게 계속 레벨업 시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아모레 퍼시픽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16만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률이 한 15.19% 정도 보고 있네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10월 이후 목표가 제시된 거 보니까 12만 4천원 그리고 16만원 그쵸. 보통 보면 한 15만원 전으로 목표가 많이 제시했는데 흥국에서 한 12만 4천원을 좀 제시한 게 눈에 띄고요. 자, 11월 들어서는 또 유한타 증권을 한 17만 8천원까지도 목표가 제시하고 있죠. 메리츠 증권에 37만원대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 자, 연초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성을 좀 많이 띄었는데, 자, 목표가는 그래도 한 15만원에서 한 17만원대 좀 제시가 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요 리포트 4분기 실적 전망하고 있는 요 리포트 4분기 프리뷰 전망 서구권 성장 브랜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모레 퍼시픽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업체죠.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돈을 벌었었는데요. 자, 근데 중국에 또 한알령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최근에 애국 소비, 그러니까 이제 거차오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애국 소비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제품을 사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이런 애국 소비 열풍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 승부를 보자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성장통도 좀 겪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도 동시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5년 4분기는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이나 해외 사업은 안정적인 흐름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달 나가는 월급이나 재료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업을 줄이면서 직원들에게 또 위로금을 주거나 또 재고를 털어내면서 생긴 이런 손실처럼 어쩌다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이런 비용을 우리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장부상 이익은 줄었지만 털 건 어느 정도 많이 좀 털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사업은 또 안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좀 힘들었지만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같은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품이 꾸준하게 잘 팔리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 체력은 튼튼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서구권 성장 브랜드 확보로 2026년 실적 개선 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 성장 브랜드 확보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인수한 코스RX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RX라는 브랜드는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 있는 그 MZ 세대의 필수템이 되었는데요. 이 효자 브랜드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당히 좀 핫한 브랜드인 코스 RX를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이제 19로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2020년 올해는 실적 개선이 기대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사업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에서 까먹은 돈을 이제 미국에서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앞으로 상당히 좀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620억 원.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1%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4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한 21%는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에도 좀 하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거에 못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망퇴직 영향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국내 사업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50% 이상 감소하고, 자, 그리고 국내 매출은 그래도 전년 대비 한 1.3% 증가인데, 자, 이런 뭐 전통 채널의 부진, 비용 부담이 또 수익성은 좀 제약을 했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죠. 자, 그리고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한 7% 증가한 5,670억 정도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죠. 자, 그래도 뭐 중국은 기저 효과 부담으로 매출은 역성장할 걸로 보이지만 구조조정 효과로 흑자 기준은 유지할 거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서구권 성장 브랜드 확보 그리고 올해 전망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리포트 제목도 서구권 성장 브랜드 확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사람들이 환장하는 가장 뭐 핫한 브랜드 코스알X를 이제 인수했고, 그렇죠. 코스알X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MB에서 이커머스 해외 서구권 브랜드 성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사업을 재정비하고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각화되는 효과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적이 이제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원래 예상 실적 기준 PER은 한 20배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구권 성장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코스 알렉스 같은 이런 브랜드를 확보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자, 밸류 한 20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담은 좀 제한적이다. 그만큼 이제 높은 성장을 통해서 밸류 부담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그렇죠. 앞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 쭉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 예상되고 어떻게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올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전망, 그렇죠.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쭉 언급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이런 자료들, 표나 이런 또 이제 그래프 자료들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미래의 가이드 앱에 들어오시면은 이 자료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 진단해 봤습니다.